미국에서의 한국 문화 열풍에 힘입어 한식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메뉴 개발과 더불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팔 것인가이다. 현재의 로직은 이렇다. 일단 메뉴를 개발해서 현지인 지인에게 시식을 요청하고 품평을 듣는다. 시식 결과를 통해 현지 입맛에 반영할 부분을 수정해서 레시피를 확정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현지 고객을 만난다. 소스 등 정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패키지에 넣어 온라인 판매로 진출한다. 처음부터 바로 오프라인 식당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요식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무실에서만 25년 일해온 나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이전 편에서도 설명했지만 조리는 일단 시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현지 고객에게 반응을 확인하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객 풀을 확보할 목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소재 파머즈 마켓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현재 총 27개의 파머즈 마켓이 요일별로 운영 중이다. 월요일만 빼면 사실화부터 일요일까지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파머즈 마켓은 주말에 운영된다. 토요일에는 8개, 일요일에는 7개가 운영된다. 즉 전체의 절반 정도가 주말에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일단 챗GPT를 통해 오렌지 카운티 소재 파머즈 마켓을 마켓 이름, 운영주소, 운영시간 등 주요 항목 중심으로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요청했다. 그 다음 구글 맵을 통해 해당 주소의 마켓의 주소와 운영시간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일부 마켓은 잠시 운영을 중단했거나 계절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챗GPT가 전체를 요약해주지 못하니 구글링을 통해 파악이 안 된 마켓을 추가하여 총 운영되는 마켓의 전체 모수를 파악했다. 이제는 현장 방문 차례이다. 성격이 급한 날은 목록이 준비되는 화요일부터 급하게 움직였다. 제일 먼저 간 곳은 터스틴 소재 마켓이다. 올드타운 터스틴은 1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네 분위기가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다.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기에 제격이다. 하지만 이곳에 파머즈 마켓이 운영되는지 몰랐다. 이전에도 몇 번 왔었지만 역시 내가 관심을 가지니 정보가 되고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한 30여 개의 부스가 있는 아담한 규모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농산품을 흥정하고 있다. 내가 관심 있는 실제 음식을 파는 부스는 단 2곳만 있었다. 수요일은 코스타 메이서와 애너하임을 방문했다. 오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세서 걱정했지만 코스타 메이서 마켓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다. 실망을 뒤로하고 애너하임으로 이동했다. 애너하임은 바로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으로 왠지 기대감이 많았다. 차를 주차하고 구글 맵에 표시된 주변을 한참 돌았는데 파머즈 마켓 표시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제 다 왔나 아무리 보아도 부스 하나 볼 수 없었다. 마켓 표시에 다시 찾아가서 자세히 보니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다. 팔로우하고 정보를 보니 날씨로 오늘 행사 취소. 이런 집에 와서 조사한 모든 파머즈 마켓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 대부분의 파머즈 마켓은 인스타를 운영하며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야외 행사이니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찾아가기 전 인스타를 통해 반드시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수이다.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등록된 글과 팔로우 수를 보면 어느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마켓을 답사하기보다는 10개 정도 쇼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방문했다. 답사 후 결론은 가장 활성화된 마켓은 얼바인과 라구나비치 마켓으로 판단됐다. 참고로 얼바인 마켓은 그레이트 팍 쪽이 아닌 UCI 근처의 터털 락 쪽이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하지만 두 마켓의 차이를 좀 보이는데 얼바인에는 거주 아시아인이 많아서 그런지 농산품과 식자재 판매 부스와 식당 부스가 각각 절반 정도 되며 지역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입구 쪽 캘리포니아가 산지인 계란, 과일, 야채들이 줄을 이루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핫도그, 해산물부터 일식에 한식까지 있다. 반면 라구나비치 마켓은 농수산물과 과일 비중이 더 높다고 보면 된다. 자, 현장 답사를 마쳤으니 이제 가입을 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사업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소재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헷갈리지 말자. 파머즈 마켓은 현지 농산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된 단체로 타주에서 넘어와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다.
딸기를 판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그리고 퍼밋을 받아야 한다. 카운티 인바이런멘털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음식을 조리할 곳에 대한 증빙이다. 개인의 고정된 식당 주소가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유주방의 주소를 활용하면 되고 신청 시 공유주방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은 인허가가 까다롭고 절차 하나하나를 밟는데 하세월이다. 공유주방은 이런 모든 절차를 이미 받은 공간이므로 계약만 체결하여 활용하면 절차적인 이슈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상기 비즈니스 라이센스, 헬스 펄밋, 주방 주소가 확인되면 참여하고 싶은 마켓별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사전에 신청한 팀이 줄 서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기간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파머즈 마켓의 헬스 퍼밋은 푸드 세이프티 프로그램 중 푸드 부스트 템퍼레리 푸드 퍼실러티즈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캐터고리 1과 2가 있는데 캐터고리 1은 농산품 혹은 이미 조리된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캐터고리 1은 다시 1A와 1B로 구분되며 1A는 농산품 혹은 완전 조리 가공된 제품을 판매만 하는 형태이고 1B는 현장에서 시식 가능한 샘플을 나눠주는 형태이다. 1A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캐노피와 테이블만 있으면 되지만 1B는 추가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춰야 한다. 테이블은 반드시 필수이며 좌판에 놓고 판매는 금지이다. 캐터고리 2는 실제 현장에서 조리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캐노피의 사면을 막아서 실내처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망사 형태로 제작해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것은 애교로 봐준다. 퍼밋 비용도 캐터고리 1 기준 1회성은 140불, 1년은 317불이며 캐터고리 2 경우 1회성은 207불, 1년은 610불이며 사실 일전에 롱비치 소재 파머즈 마켓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규모가 정말 크긴 했으나 여기는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소재로 따로 퍼밋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초기에는 검토하지 않고 오런지 카운티에 집중하기로 했다. 발품을 부지런하게 파니 한 단계씩 준비가 되어간다.